어떤 계절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창작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이 있겠고, 크리스마스에 보는 나홀로 집에 봄에 듣게 되는 벚꽃 엔딩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소설 역시 다양한 계절을 담고 나는데 그 중에서도 눈이 가득 내리는 한겨울을 보여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작품이라 첫 문장이 가장 인상적인 소설로도 유명한데, 일본에서도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지역인 니가타현이 배경이 된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본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가장 유명한 소설 인트로를 꼽을 때 꼭 꼽히는 작품 중 하나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말이죠. 시마무라는 늦은 밤 기차를 타고 눈이 많이 내리는 일본의 북쪽 마을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 주변에는 병든 남자를 살뜰히 보살피는 요코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는 어둠이 내리깔린 창문이 반사하는 반영을 통해 오랜 시간 그녀를 몰래 관찰합니다. 이내 그들과 함께 같은 역에 내린 시마무라는 여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게이샤를 찾는 시마무라. 무용책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시마무라였지만 게이샤는 기뻐하며 그와 다정히 손을 마주잡습니다. 게이샤의 이름은 고마코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을 거슬러 그 해의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마무라는 무용 비평가로 도쿄에서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삶의 권태를 느끼고 여관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정식 게이샤가 되지 않았던 고마코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죠. 깨끗하고 맑은 분위기에 고마코를 보며 시마무라는 신비로움과 호감을 느낍니다. 고마코 역시 무용을 가르치던 스승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 무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무용 비평가였던 시마무라와 대화를 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시마무라는 여행자인 자신과 고마코가 오랜 관계로 지속될 수 없음을 알고 거리를 두려 했지만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며칠이 흐른 뒤 시마무라는 도쿄로 돌아갔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이 여관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정식으로 게이샤가 된 고마코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랑으로 시마무라에게 다가옵니다. 매일 밤 시마무라의 여관방에 찾아온 고마코와 함께 온천욕을 하기도 하고 그녀의 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고마코의 방에서 그는 기차에서 본 여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청명한 목소리와 눈을 보며 기차에서 오래 훔쳐보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 요코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안마사에게서 고마코가 병든 남자 유키오와 약혼자이고 요코는 그의 새 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시마무라. 그는 고마코에게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묻습니다. 고마코는 펄쩍 뛰며 소꿉친구일 뿐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이후에도 매일 밤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찾아오더니 이제는 새벽녘에 맞춰 돌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도쿄로 떠나는 시마무라를 배웅하기 위해 고마코는 기차역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유코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유키오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유코가 고마코를 데려가려 하지만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배웅해야 한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해 추위가 찾아올 무렵 시마무라는 이곳에 다시 방문합니다. 고마코와 만난 그는 유키오가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고마코. 그녀는 1년 만에 찾아온 시마무라를 원망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들러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고마코와 함께 주변을 거닐다 요코와 마주치게 되는 시마무라. 유키오의 무덤을 매일같이 찾는 요코와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고마코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요코는 시마무라가 머무는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매일같이 고마코를 안았음에도 이상하리만치 신비한 눈빛을 지닌 요코에게도 끌리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하루는 고마코의 쪽지를 전달하기 위해 요코가 그의 방을 찾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도쿄로 돌아갈 때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유키오의 죽음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 게이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고마코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불이야! 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영화 상영이 있다는 고치 창고에서 연기와 불이 피어오르는 걸 발견하게 되죠. 시마무라와 고마코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소방대원이 작은 펌프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는 현장. 고마코와 시마무라는 서로 손을 맞잡고
창고가 불타는 걸 바라봅니다. 그때 2층에서 떨어지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떨어진 여자가 요코임을 알았고 고마코는 울부짖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 시마무라는 은하수에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첫 문장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 작품인 설국은 이야기 내내 섬세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이야기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산골 마을을 찾아 게이샤와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야기가 쓰여진 시점과 쓰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하지만 시마무라 역시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고마코를 대했다는 것, 쉽게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볼 때 이들의 미래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쯤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향기보다는 곰팡내가 나는 것 같은 이들의 사건과는 별개로 문장 자체는 유려합니다. 기차를 타고 눈이 가득한 니가타현에 진입한 장면은 물론이고 어두운 밤 기차를 밝히는 전등과 이를 반사하는 창문, 전원 풍경으로 가득한 마을과 온천의 풍경, 수많은 별이 떠있는 은하수까지 소설을 읽고 있음에도 정확한 묘사와 풍부한 감정 설명은 마치 그 공간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합니다. 짧은 분량과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인 이 작품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던 것, 문장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었습니다. 특히나 색의 대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어두운 밤과 쌓여있는 눈은 흑백의 대비를, 마찬가지로 컴컴한 바깥 세상과 따스한 불빛의 기차 안은 황색과 흑색의 대비를, 붉은 고마코의 얼굴과 흩날리는 눈보라는 적과 백의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작품이 가진 몽환적인 분위기와 인물들의 성격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은 어둡고 무거운 정막이 가라앉아 있지만 이를 통해 이들은 눈과 불빛이라는 이상 혹은 환상을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붉은 얼굴의 고마코를 통해 그녀가 가진 사랑의 열정과 백색이 지닌 순수함을 색채 대비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시마무라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여인에게 사랑받는 존재이자 그 어떤 여인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서 관조하는 태도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관찰할 뿐입니다. 미적지근한 태도는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직업에서도 이 애매한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만의 입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용 비평가였던 그는 일본 무용과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이내 열정이 식고 볼 수 없는 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서양 무용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무용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인쇄물을 통해서 나름의 상상으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유대도 느슨하게 늘어뜨렸으며 여자들과의 관계도 규정짓지 않습니다. 서양 무용 역시 직접 보지 않고 사진 속 무용수들의 동작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작품에서 이를 겪어보지 못한 사랑에 대한 동경심을 품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마무라는 아내에게도 니가타의 고마코, 요코에게도 그리고 무용 비평에도 몰입하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는 그 상태를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이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정의 순간마다 그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었고 누구 한 명의 확실한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 심지어 스스로까지 불행하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언제나 확실한 태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에도 뜨거워지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던 시마무라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앞에서 짧게 언급한 상상과 현실의 대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 처음 요코를 기차에서 훔쳐볼 때 시마무라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요코의 얼굴을 대놓고 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창문이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반영을 통해서만 그녀의 얼굴을 봅니다. 또한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요코의 추락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보면서도 그는 고개를 올려 은하수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시마무라가 애매모호한 온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현실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한 채 상상 속을 헤매고 길을 반복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마코와 요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데, 고마코는 붉은색의 상징이자 육체적인 현실의 사랑을 뜻합니다. 고마코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마무라를 집착하듯 사랑하고 매번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시마무라는 선을 그으며 자신과 연결될 수 없는 헛수고라는 이야기를 내뱉을 뿐이죠. 반면 요코를 향한 사랑은 동경이자 상상 속 사랑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반영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쉽사리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그리고 육체적 관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죠. 비극적인 요코의 추락은 환상의 종류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천착하던 아름다움이 화재와 함께 불타 사라집니다. 이는 상상보다 강한 현실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둠 속에 떠오르던 환상 같은 요코의 이미지가 지워지고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던 고마코의 윤곽이 선명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마무라가 현실에 제대로 발을 딛고 살기로 마음먹었다거나 상상 속으로 도망가는 걸 그만두기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도 불을 바라보지 않고 은하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도망치는데, 여전히 그는 미적지근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사람이자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이 아닌 회피로 도망치듯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결코 아름답지 못한 한 남자의 현실인식과 망상 같던 상상 속 세계, 여러 번의 발 헛디딤과 느슨한 현실인식은 독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동시에 아름답고 유려하게 흐르는 문장들은 역설적으로 그런 그의 모습까지도 조금은 사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던 작품이었습니다.